도입부 60대 이후 당신의 아침 1시간이 생사를 결정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소처럼 기지개를 켜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어제 온 메시지를 확인하셨나요? 만약 당신이 60세를 넘었다면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뇌혈관에 시한폭탄을 터뜨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뇌신경 전문의로서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며 제가 발견한 가장 비극적인 공통점은 그들 대부분이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 침실과 욕실에서 기상 직후 단 60분 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전역의 수많은 시니어는 뇌졸중이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뇌는 노화됨에 따라 아침 시간대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밤새 잠든 사이 우리 몸은 극심한 가뭄 상태에 빠지고 혈액은 마치 진흙처럼 끈적해집니다. 이와 동시에 심장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강제로 혈압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이때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해온 수십 년 된 아침 습관이 더해지면 혈관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건강 상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뇌가 아침에 겪는 생리학적 변화를 정밀하게 해부하고 왜 특정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정확히 3배나 높이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할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노화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꿔야 할 골든타임 수칙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가이드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마비와 언어장애의 공포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습관, 독이 되는 아침의 시작. 빈속에 마시는 커피.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시니어 환자들에게 아침 첫 루틴을 물으면 10중 8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마셔요. 벌써 40년째인데 아무 문제 없었는걸요. 하지만 저는 이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60세가 넘은 당신에게 기상 직후 공복에 마시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은 뇌혈관에 가하는 치명적인 고문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위험한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수분도 섭취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나 이를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모든 시니어는 아침에 약한 탈수 상태로 깨어납니다. 의학 용어로 이를 별표 혈액점도 상승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이 액체가 아닌 젤리처럼 끈적해지고 무거워진 상태죠. 이 무거운 피를 온몸으로 돌리기 위해 심장은 이미 과부하가 걸린 채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카페인이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이미 부족한 몸속 수분을 쥐어짜서 밖으로 배출해버리죠.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흐름은 더뎌집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싸움 도망 반응, 파이도 어 플라잇을 일으킵니다. 안 그래도 아침이라 높아진 혈압에 카페인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탄력을 잃고 좁아진 60대의 혈관이 이 갑작스러운 압력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면 그 결과는 뇌출혈이나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한 82세 환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 산책을 하던 정정한 분이었지만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숟가락을 놓치고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기상 직후 마신 커피가 유발한 미세 뇌졸중이 발견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 환자의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아침에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순환과 수분입니다.
두 번째 습관, 침대 모서리에 머무는 정적의 시간. 혈전에 온상 많은 시니어가 기상 직후 침대 끝에 멍하니 앉아있는 행동을 몸을 예열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직 잠이 덜 깨서 정신을 차리려고 5분에서 길게는 20분까지 앉아 계시죠. 하지만 뇌 신경 전문의로서 경고합니다. 이 고요한 휴식 시간은 사실 당신의 하체에서 뇌로 쏘아 올려질 혈전, 피떡이 만들어지는 가장 위험한 대기 시간입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중력과 정맥 판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류는 수평 상태에서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상체를 세우고 침대 끝에 가만히 앉는 순간 중력에 의해 혈액은 하체로 쏠리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정맥의 탄력이 좋아 이 피를 즉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리 근육은 약해지고 정맥 속에서 피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은 헐거워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은 하체에 고여 썩은 물처럼 정체됩니다. 의학적으로 이 상태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초기 단계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피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끈적한 성분들이 엉겨붙어 아주 작은 알갱이, 즉 혈전을 만듭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당신이 이제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고 일어서서 첫걸음을 떼는 순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고여있던 혈전을 혈관 속으로 힘껏 밀어 올립니다. 이 혈전이 혈류를 타고 올라가 뇌의 가느다란 모세혈관에 박히는 순간 그것이 바로 허혈성 뇌경색입니다. 실제 사례로 오하이오 출신의 79세 남성 환자는 매일 아침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던 중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뇌 속 미세혈관들이 이미 여러 차례 작은 혈전들에 의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별표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라 별표고 처방했습니다. 일어서기 전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이는 발목 펌프 운동만 1분간 해도 하체의 혈액은 심장으로 안전하게 회복됩니다. 당신의 아침은 정지가 아니라 흐름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 화장실로 향하는 급박한 발걸음. 뇌혈관의 임계점 새벽이나 이른 아침, 방광이 꽉 찬 느낌의 잠에서 깨어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시니어들에게 소변을 참는 것은 고역이며 최대한 빨리 화장실에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급박함은 60대 이후의 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혈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순간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라고 하는데 노화된 혈관은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대응해 혈압을 조절하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뇌가 일시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져 어지러움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화장실에 도착해 소변을 보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소변을 배출할 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아랫배와 가슴에 강한 압력을 줍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발살바 조작이라 부르며 이 순간 흉곽내 압력이 치솟으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배뇨가 끝나는 순간 혈압을 반동적으로 급상승시킵니다. 뇌혈관 입장에서는 저혈압의 골짜기를 지나자마자 고혈압의 절벽을 만나는 꼴입니다. 이미 노화로 약해진 뇌혈관 벽이 이 급격한 압력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 뇌출혈이, 요동치는 혈류의 혈전이 휩쓸려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아침 화장실이나 그 주변에서 뇌졸중 환자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시간의 76세 여성 환자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겪는 아찔한 현기증을 단순한 빈혈로 여겼지만 사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일과성 허혈 발작,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서지 말고 30초만 침대에 앉아 계십시오. 화장실까지 걸어갈 때도 경보하듯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의 방광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1분만 천천히 움직여도 뇌혈관이 느끼는 압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내일부터는 화장실로 향하는 길을 사투의 길이 아닌 안정의 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습관, 공복의 역습. 뇌를 굶주리게 하는 아침 식사 거르기. 많은 시니어가 아침엔 입맛이 없다거나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한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곧장 일상에 뛰어듭니다. 심지어 빈속에 독한 약들만 한 움큼 삼키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뇌신경 전문의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뇌에게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연료 없이 엔진을 무리하게 가동해 과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신체 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에너지 먹는 하마입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만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간이나 근육과 달리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저장된 포도당을 바닥까지 긁어 사용합니다. 기상 직후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아사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간에서 억지로 혈당을 만들어내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붓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당을 올릴 뿐만 아니라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위험 수위까지 끌어올립니다. 즉, 아침을 굶는 행위 자체가 뇌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빈속에 먹는 약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혈소 판제 등 시니어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은 음식물이라는 완충제가 없을 때 혈류로 너무 급격히 흡수됩니다. 이는 혈압을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게 만들며 뇌로 가는 혈류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의 한 72세 환자는 아침을 거르고 블랙커피와 약만 먹는 습관을 유지하다가 매일 오전 10시경이면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저혈당과 약물의 급격한 흡수가 맞물려 발생한 일시적 뇌 허혈 상태였습니다. 거창한 식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삶은 달걀 한 알, 요거트 몇 숟가락, 혹은 견과류 한 줌이라도 뇌에 공급하십시오. 그것이 아침 시간대 뇌혈관의 폭주를 막고 뇌졸중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가장 맛있는 처방전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디지털 스트레스. 잠든 뇌를 때리는 스크린의 역습. 최근 시니어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가장 파괴적인 아침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나 주식 정보,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노동도 아니고 그저 화면을 보는 것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기상 직후 코르티솔 각성 반응, CAR을 통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 자극 없이도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시간에 자극적인 뉴스, 정치적 갈등, 혹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제 소식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편도체는 이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높은 코르티솔 수치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혈관은 즉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은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어 이러한 심리적 충격이 곧장 혈압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뒷목이 당긴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혈관이 수축하며 압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 전문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은 아침의 감정적 혈압 상승입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이 더 수축하면 혈전이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와 뇌로 치솟게 됩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한 72세 환자는 매일 아침 정치 뉴스를 보며 분노하는 것이 일과였는데 결국 일은 아침 거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혈압 일지는 뉴스를 시청한 직후 항상 위험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상 후 최소 10분, 가급적이면 30분 동안은 스크린을 멀리 하십시오. 대신 창밖의 풍경을 보거나 차분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뇌가 세상에 적응할 완충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아침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 평화가 무너질 때 당신의 뇌혈관 건강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번째와 7번째 습관, 침묵의 살인마. 아침 혈압 방치와 1시간의 부동 많은 시니어가 평소에 건강검진하면 혈압이 정상이었다거나 저녁엔 괜찮았다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뇌신경 전문의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당신이 기상 직후 1시간의 혈압을 모른다면 당신은 뇌졸중이라는 지뢰받을 눈을 감고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계에는 아침 혈압 급상승, 모어닝 서지이라는 무서운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상과 동시에 잠들어 있던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아드레날린을 분출합니다. 이때 혈관이 좁아지고 심박수가 빨라지는데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종종 혈관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임계점이 됩니다. 특히 기상 후 1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소파나 식탁에 앉아만 있는 부동, 스틸리스 상태는 이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체로 쏠린 피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심장은 이 정체된 피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하게 되죠. 이때 혈관 벽에 가해지는 마찰력과 압력은 상상 초월입니다. 만약 당신의 뇌혈관 어딘가에 이미 노화로 인한 플라크, 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이 강한 혈류의 압박에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즉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발생하는 급성 뇌경색의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온 78세 환자는 저녁 혈압이 항상 130/75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겪는 미세한 어지럼증을 수상히 여겨 기상 직후 측정을 지시했더니 수치가 무려 185/95까지 치솟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매일 아침 뇌졸중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던 것이죠. 아침 혈압 측정은 단순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혈관이 오늘 하루를 견딜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가장 중요한 안부 인사입니다. 결론, 뇌의 골든타임, 당신의 아침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뇌질환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뇌는 결코 한 번의 사고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사소한 행동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쌓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급하게 일어나 찬 공기를 마시며 뉴스에 분노하고 빈속에 커피를 들이켜는 뇌졸중의 위험을 3배 높이는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잠시 침대에 누워 발목을 돌리며 몸을 깨우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혈관의 가뭄을 해소하며 차분한 호흡으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변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대단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뇌를 향한 깊은 존중과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도 멀쩡했어 라는 오만함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60세가 넘은 당신의 몸은 30대의 몸과 다릅니다. 이제는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중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당신이 휠체어 대신 자신의 두 발로 손주들과 산책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보호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실천할 단 한 가지 약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엔 꼭 물부터 마시겠습니다. 혹은 화장실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와 같은 다짐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1분을 눌러 힘을 보태주시고 주변 사랑하는 시니어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그들의 뇌 건강도 함께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